영화를 보고 나온 상황. 이 영화는 작품의 내러티브가 흥행 코드를 가지고는 있는데 마치 한국판 스릴러의 옷을 입은 프로파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나 보네. 재수없어 퇴!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폼을 잡기 위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문 용어를 사용한 정보 나열입니다. 일종의 잘난 척이 되겠죠. 상대방이 쉽게 알아듣고 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글을 쓰는 방법과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 표현법의 가장 기초 오감 활용법. 썸 타는 상대방과 영화를 보고 나온 상황. 회색 결말이네. 감기 걸린 채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간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회색 결말에서는 회색이 느껴지는 결말이 어떤 것일까 라고 잠깐 연상을 하게 될 테고, 감기 걸린 채로 맛있는 음식을 먹은 기분, 감기로 인해서 후각이 옅어진 상태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분을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색이나 맛 같은 오감은 상상하기 가장 쉬운 형태의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디테일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반드시 대화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백의 원인이 나의 말, 나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발언에 도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 말을 약간 신비하게 하는 맛이 있네, 뭔가 묘한 매력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찰에 있어서는 시각적 표현에 집중을 하고 표현에 있어서는 오감에 집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특히 압축의 예술이기 때문에 감독들은 그 짧은 플레이 시간 동안 시각적 미장센에 엄청나게 공을 들일 수 있습니다. 장편 드라마나 장편 웹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태적 시각 디테일들, 이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막 너무 코미디 영화라거나 시각적 장치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 영화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메타포들이 다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양, 색깔, 방향, 이런 것들이 시각 장치를 대표하는 장치들인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모양이라면 먼저 딱 생각나는 게 픽사 애니메이션 최근에 나왔던 소울에서는 동그라미와 네모, 이승과 저승, 모양으로 명확히 세상을 구분짓습니다. 현재를 즐기고 둥글게 살아가자라는 어떤 영화적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장치들에서는 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색깔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게 뭐 평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메멘토, 흑백은 시간의 정방향, 칼라는 시간의 역방향,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평면적 사용은 사실 활용해서 뭔가 폼을 잡기는 힘들죠. 뭐가 있을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렇게 독특한 색감이 인상적인 영화를 같이 봤다는 가정이라면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가 조금은 더 쉬워지죠. 극중에 주인공의 즐거웠던 과거, 회상 장면, 이런 것들은 높은 채도로 묘사로 되고, 어두운 장면이나 현재의 상황, 이런 것은 되게 낮은 채도로 묘사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굳이 집중을 하고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방 인지를 할 수 있죠. 오감으로 활용을 해보자면, 조금 유치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영화 보고 났더니 딸기 우유 먹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청각과 시각,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야기를 조금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왜 중요한 부분 표시할 때 빨간 분필로 쓰시잖아요. 거기서 약간 디테일을 집어넣는 거죠. 뭐 첫사랑이었던 중학교 선생님이 빨간 분필로 뭔가를 강조하는 글씨를 쓸 때면 칠판에 분필이 내려치는 소리가 조금 더 따각따각 강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져나가는 그 느낌이 좋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때 그 소리가 기분 좋게 나한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라면 모두가 다 떠오르실 텐데,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라거나 설국열차, 이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그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은 앵글이 끝도 없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데 왜 내 마음은 너에게로만 직진을 하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같이 본 영화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단점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한 경험, 이것의 단점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경험과 시간이 조금은 더 가치가 있었던 편이 좋잖아요. 게다가 어떤 대화에서건 무언가에 대한 단점을 나열하는 사람은 공감대를 쉽게 공유하기 힘든 느낌, 약간 까다로운 사람,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물론 영화 자체를 극찬하라는 건 아니고요. 엉망진창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반드시 좋았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좋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셔서 정성스레 시각을 활용한 관찰로 포인트를 잡아내고, 오감을 활용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폼을 잡으라.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폼나는 일상 영화 평론가가 되셔서 더 이상 모태솔로가 아니게 되죠.